안녕하세요. 궁금한 모든 것을 실험하는 연구소 새롬맵입니다. 이번엔 자격증 연구 시리즈로 돌아왔어요. 제가 그동안 꽤 격조했죠. 그동안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을 따느라 조금 업로드가 느렸습니다. 저는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을 디자인 3급과 평생 직업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국가 자격증은 기존 10개에 2개가 추가되어 총 12개가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직업훈련교사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은 국가 전문 자격증입니다. 이게 국가에 중에서도 큐넷에서 딸 수 있는 자격증 대부분이 국가 기술 자격증인데요. 보통 국가 기술 자격증은 실기 본 다음에 필기를 보는 걸로 나누어져 있고 실기, 필기를 합격하면 자격증이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데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은 국가 전문 자격증으로 심사 과정도 꽤나 길고 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었어요. 직업훈련교사는 뭐를 하는 직업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왜 직업훈련 학교 같은 것도 있고 또 국비교육을 하는 곳들도 있죠. 그런 곳에서 일할 때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없어도 강사로 일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뭐 국비학원, 국비교육기관, 직업훈련 기관들 중에 좀 취업을 할 때 우선 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춰줄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강사를 몇 명 이상 채용해야 하는 그런 법적인 요건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채용할 경우에 학원이나 기관에서 이제 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가 좋아져요. 기관의 평가 점수가 오르기 때문에 학원이 좀 더 좋은 곳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직업훈련 교사를 따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관문이 총 7개가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관문, 교육생 선발. 우선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하는 시기가 있어요. 국가에서 모집을 하고요. 그때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해서 고용24 사이트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럼 한 달 정도 자격을 심사받은 후에 양성 과정에 참가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자격증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대학교 입학시험 볼 때 대학교를 입학했다고 바로 야 너 학사 이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이네 하고 입학만 시켜주는 것처럼 직업훈련교사가 될 수 있는 양성 과정에 입학시켜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생으로 선발이 되려면 순수 경력으로는 한 5년 이상이고 뭐 기사급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경력이 몇 년 이상 또 뭐 관련 학과를 4년제 이상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뭐 경력 2년 이상 이런 식의 선발 기준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즉 학력, 경력, 기존의 자격증 취득 등을 심사해서 이 사람을 교육생으로 선발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경력 5년 이상이나 자격증이 기사나 산업기사 이상 정도 있고 4년제 학위도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무난하게 다들 선발되실 것 같아요. 이 이하여도 선발될 수는 있습니다. 저는 국가 자격증이 10개 정도에 4년제 학위도 2개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석사 중이고 경력도 뭐 10년 이상이고 이래서 선발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발이 되신 후에는 두 번째 관문, 온라인 교육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약 한 달 보름 정도를 들어야 되고요. 들어야 하는 과목이 총 6가지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거의 150시간에서 200시간 정도 되는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가 9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였는데 저는 이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랑 뭐 대학원 과제, 졸업시험, 중간고사 등등 이런 거 저런 것들이 빽빽하게 겹쳐있던 시기여서 이거를 추석 때 몰아서 들었었어요. 근데 쉽지는 않았어요. 일단 오래 앉아있어야 되니까 허리가 진짜 아프더라고요. 이 온라인 강의를 다 들은 사람은 세 번째 관문, 집체 교육에 도달합니다. 집체 교육은 모여서 듣는 강의를 의미하고요. 저는 종로에 있는 교육장에서 평일 2주간 수업을 들었어요. 직장인들을 위한 주말반은 주말에만 5주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집체 교육도 그냥 멍하니 앉아있으며 시간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적극 참여가 필요하고 과제를 또 내야 돼요. 과목이 총 6가지인데 이 중에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교육이 3개, 그리고 내가 PPT를 만들어서 직접 수업을 해야 하는 과목이 하나고 2과목만 이론
과목입니다. 근데 이것도 시험을 봐야 돼요. 저는 직업이 강사다 보니까 PPT를 만들거나 수업을 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서 어머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과목도 배우면서 재밌었어요. 그런데 당일 수업이 끝나기 전에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과목 3개가 조금 많이 압박이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그럼 또 이 집체 교육을 받으면 끝이냐? 아니죠. 아니에요. 4번째 관문 수업의 실행, 실제 수업을 평가받는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 수업을 하는 과목에서 수업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 또 평가를 받습니다. 같이 교육을 받았던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수업을 제대로 해내셔야 하고 그런 후에는 나의 수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수업을 하는 강의에서는 15분 안팎의 강의 자료를 PPT로 준비해서 맥락에 맞게 강의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강의안을 원래 하던 거랑 다르게 새로 짜서 색채 디자인 중에서 색의 감정 효과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참고로 강의를 하고 나서 교수님께서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인상 깊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다행이다. 그쵸, 망신당하면 안 되잖아요. 직업이 강사였었는데. 또 강의 분야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나와 분야가 다른 강사 지망생, 강사 연습생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분야도 재미있게 들을 수 있어서 그날 여러모로 재밌었다는 기억이 납니다. 저희 반에는 3D 프린팅, 바리스타, 애견 미용, 공예, 의료 서비스, 일반 미용 등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듣는 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실제 강의도 심사를 받았다? 그럼 끝이 아니에요. 5번째 관문 성취도 평가입니다. 천안한국기술대학교 능력교육개발원에 가서 또 마지막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CBT 시험을 봐야 되는데 또 이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 너무 멀더라고요. 저는 오후 2시 시험을 신청해서 시험을 보러 갔고 전날에 눈이 하도 많이 내려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기억나는 게 아침 11시부터 지하철에 앉아 있었어요. 집이랑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시험은 도착해서 10분 컷으로 다 풀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집에 오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거의 6시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안은 존멀보스구나. 다른 데는 시험장이 없기 때문에 존멀보스를 견디셔야 합니다. 전 사실 지하철을 타고 천안까지 가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재미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제 또 지하철을 타고 천안을 가볼까 라고 생각했고요. 그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한 4일 정도 후에 내가 성취도 평가에 합격을 했는지 떨어졌는지가 문자로 전송이 옵니다. 다행히 80점이 넘는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고요. 성취도 평가를 위한 공부는 이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만큼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성의만 있으시면 누구나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자격증 출력이냐? 아니요, 어림도 없음. 정말 6번째 관문 고용 24에서 자격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성취도 평가까지 합격을 하셔야 이 교육과정을 완료했다는 자격 수료증이 비로소 나오는데요. 이 자격 수료증을 가지고 고용 24에 들어가셔서 또 신청을 하셔야 돼요. 진짜 끊임없는 신청의 늪. 그럼 바로 나오냐고요? 아니요, 바로 나오지가 않아요. 7번째 관문 고용노동부 심사가 있습니다. 경력, 수료, 자격증 여부, 학력 등을 또 심사해야지 비로소 자격증이 나옵니다. 이게 한 일주일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애초에 디자인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하나는 직종을 디자인 3급 종목으로 발급을 받았고요. 다른 하나는 평생 직업교육 3급으로 받았는데요. 디자인 3급의 경우에는 경력 2년의 학사, 제가 미술학사의 디자인 전공이라서 이걸로 신청을 했고 평생 직업교육의 경우에는 경력 2년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으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의 국가 자격증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국가 면허는 2개의 미용 종합 면허랑 운전 면허가 있고요. 국가 자격증은 12개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투머치네요. 저는 아마 디자인 3급보다는 앞으로 평생 직업 교육 쪽으로 이 자격증을 쓸 일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자 자격증이 교육의 기획자 역할이라면 직업훈련교사는 직업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강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직업상담사까지 한번 취득을 해봐서 좀 공부와 직업과 상담 이런 쪽 교육과 진료에 대한 자격증을 싹 다 취득을 해서 스펙을 한번 쌓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격증을 딴 소감은 재미있었다. 즐겁고 신나는 경험이었다. 도파민 팡팡 자격증 딴 거 보니까 완전 신난다. 이런 느낌인데 힘들기는 했다입니다. 3월에 퇴사하고 나서 하고 싶었던 것들 잔뜩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따고 싶었던 직업훈련 교사를 꼭 취득하는 게 제 위시리스트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오랜 그런 바람을 이룰 수 있어서 기분 좋았고요. 제가 이번 주에는 또 바로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러 가는데 진짜 한 글자도 공부를 안 했어요. 다음 주엔 또 토익 보거든요. 토익도 하나도 공부 안 했어요. 그냥 한번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보러 가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조금 어느 정도 뭔가 성과를 거두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그래서 한국어 아니면 토익 시험 보고 온 후기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격증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딸 때 어떤 것들을 유의하면 좋을지 그런 주의사항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다음에는 또 뭘 할까 하고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과 그리고 추천해주고 싶으신 자격증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또 보러 와주세요.